입체도형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평면도형인데 맞지? 그냥 말 그대로 평면이다 입체다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상황은 아니잖아, 맞지? 평면은 사실 뭐 차원으로 말하면 2차원, 입체는 막 3차원 이렇게 있는데 결국 우리는 이 평면도형 친구를 쌓아서 이렇게 얘를 쭉 쌓아 올려서 만든 도형, 그거를 입체도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서 봤을 때, 자, 먼저 다면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양이야, 모양. 형태야, 면이 여러 개 있는 형. 평면도형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애들은 면이 한 개잖아, 맞지? 얘는 그런 면이 여러 개 모여서 만든 도형, 그래서 다면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다면체들 이제 중에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자, 그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야 되는데, 각불대. 요거는 우리가 그냥 뭐 각불 이렇게 뭐 보통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위에가 뿔 모양이니까. 각불대라는 건 뭐냐 하면은, 각불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아까 전에 이렇게 위에까지 뾰족하게 다 있으니까 각불이야. 근데 이 각불을 말할 때는 몇 각불인지를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여기 보이는 이 도형은 삼각뿔이야. 밑면이 삼각형으로 된 형태에서 요 꼭지점마다 선을 올려서 쫙쫙쫙 위에서 한 점에서 모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삼각뿔대 정확하게. 아니 삼각뿔 이제는 알겠지? 그 다음에 밑면이 사각형이면서 여기에 각각 꼭지점에서 올려서 이렇게 만든 뭐 흔히 말하는 피라미드, 사각뿔 이런 식으로 밑면 모양에서 위에가 뾰족하게 뿔로 된 거를 몇 각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밑면 모양대로 위에를 딱 잘라냈어. 칼로 이렇게 딱 쳐가지고. 잘라내면은 얘랑 밑면이랑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되지 맞지? 얘를 뒤에 대를 더 붙여서 각불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같은 모양은 몇 각불대가 된다? 사각불대가 된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윗면 탁 잘라서 짠 요렇게까지 만들고 요 윗면 딱 날리면 요 밑에 있는 도형 몇 각불대? 오케이, 삼각뿔대 정확하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한 번씩 본인이 읽어줄 필요도 있다 이것이. 알겠지? 설명으로 쭉 연결해서 했지만 뭐 밑면이 뭐다, 옆면이 뭐다, 높이가 뭐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뭐 각불대라는 거는 각불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에서 각불이 아닌 것. 자르면은 도형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두 개 나오는데 이렇게 각불로 된 이게 아닌 요 아래쪽에 도형을 각불대라 한다. 이런 식으로 꼭 설명 한 번씩은 읽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면체. 이런 다면체가 어떤 게 있냐? 몇 각 기둥, 몇 각불, 몇 각불대가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각불이랑 각불대는 잠깐 설명을 했고, 그러면 기둥은 뭐냐? 그 삼각 기둥은 삼각형을 기둥 형태로 그대로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만든 게 삼각 기둥, 얘는 사각 기둥, 밑면이 오각형이면 오각 기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각 기둥은 옆면이 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 왜? 밑면하고 똑같이 위로 쭉 올라왔으니까. 근데 뿔은 한 점에서 모여야 되니까 뿔은 옆면이 삼각형입니다. 옆면이 삼각형. 각불되는 그 친구를 탁 잘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옆면이 어떻게 되어 있다?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밑면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밑면 개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얘는 보면은 선생님 밑면은 요거 한 개잖아요. 얘는 윗면 아닌가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든 도형을 뒤집으면 둘 다 밑면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터프해서 그냥 다 밑면이라고 봅니다. 알겠지? 응. 자, 면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n 더하기 2, n 더하기 1, n 더하기 2. 모서리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공식처럼 나오는데 얘를 공식으로 달달달달 외울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그냥 막연하게 외우는 게 아니고 자, 이런 거 한번 볼게. 면의 개수를 일단 보면 면의 개수는 삼각기둥이니까 봐. 밑면이 삼각형이잖아. 삼각형 이 면 하나씩에 따라서 얘들이 위로 올라가잖아, 맞지?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갔을 거잖아, 맞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옆면이 세 개가 생기잖아.
이해돼? 그 세 개에 더하기 밑면 두 개는 항상 있지. 그래서 삼각뿔되는 삼각 기둥은 3 플러스 2인 거야. 3 플러스 2. 플러스 2 뒤에 플러스 2는 밑면 두 개를 말하는 거야. 이 각기둥, 삼각기둥의 사각기둥이다, 오각기둥이다, 뭐 칠각기둥이다 할 때 옆면의 개수만 그 이름에 따라서 변하지 밑면은 똑같이 두 개씩 나와. 그래서 그 몇 각 기둥인지 플러스 2는 밑면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n각뿔이라는 거는 각뿔은 밑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n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각뿔 대은 각 기둥이랑 마찬가지로 밑면이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맞지? 그리고 옆면은 그게 몇 각형인지를 따라가니까 n 더하기 2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외우는 겁니다. 알겠지? 모서리의 개수가 3n개다. 자, 모서리 개수가 왜 3n개냐? 한번 봅시다. 얘는 사각형이니까 사각형 하나, 둘, 셋, 네 개가 또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위아래로 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야. 3 곱하기 4. 네 개의 모서리가 세 번이 있는 거지. 삼각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항상 곱하기 3이잖아, 맞지? 자, 지금은 내가 그 밑면이라고 안 하고 윗면, 아랫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 윗면에서 3개, 아랫면에서 3개, 높이로 가는 거 3개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자, 이 친구는 위에가 없어. 밑에 있는 도형의 모서리가 일단 3개 있고 여기서 올라가는 게 한 점에서 보니까 또 3개가 있는 거야. 밑면에서 4개의 모서리가 있고 올라가는 모서리가 딱 거기 꼭지점 딱 4개 있으니까 얘는 그 각 모서리가 2배씩 있는 거야. 얘는 또 어떻게 돼? 각 기둥이랑 모서리 개수가 똑같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여기 있는 친구들을 외워줘야 돼요. 이해하면서 외우면 혹시나 공식만 달달 외우면 까먹으면 끝이야. 근데 내가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찾아 들어간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여기는 봐. 그냥 일반적인 다면체인데 여기는 정다면체. 정다면체 정 들어가면 뭐 딱 또박또박 되어 있는 도형 들어간 거 우리가 그 평면 도형에서도 그냥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게 아니고 뭐가 있었어?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런 식으로가 있었잖아. 다면체도 마찬가지야. 뭐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다면체,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거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지. 근데 무작정 다 있는 게 아니야. 딱 정다면체는 종류가 5개밖에 없어. 5개밖에 없어. 자, 정삼각형끼리 모아서 만들 수 있는 거는 3개의 다면체를 만들 수 있어.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이십면체. 막 더 못 만들어. 선생님, 뭐 50면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돼. 그게 한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를 통해서 전개도를 펼치고 얘를 다시 실체로 만드는 과정에서 안 됩니다. 알겠지? 음. 그래서 정다면체는 종류가 딱 5개. 4, 6, 8, 12, 20. 4, 6, 8, 12, 20. 여기에 대해서는 꼭 묻게 되어 있어. 알겠습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 면이랑 모서리랑 꼭지점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 상황들을 판단을 해서 문제를 풀어내게 된단 말이야. 문제 들어가면 유형에서 내가 설명할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도형에서는 이런 틀을 내가 머리에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기 때문에. 자, 다음. 여기 마지막 도형일 거 회전체. 회전체. 어떤 도형을 삼각형이 있습니다. 얘를 요 축으로 해서 회전을 뺑 이렇게 돌리면 뭐가 나오느냐라고 묻는 게 회전체야. 그러면 지금 내가 삼각형을 이런 삼각형을 하나 그렸다 할게. 그러면 어느 축으로 돌렸느냐에 따라서 도형은 다르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돌려버리면 여기가 원이 나오고 이렇게 원뿔이 나와버려.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돌리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면 원이 이만큼 크게 나옵니다. 여기 이만큼 크게 나오고 이렇게 원뿔이 나와버려. 근데 얘를 기준으로, 요 선을 기준으로 내가 뺑 이렇게 돌려버리면 원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가 돌면서 여기가 이렇게 원이 나와. 즉 여기서 수직이 되게끔 항상 딱 선을 그어서 이게 그 지름이 되는 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쪽으로도 뿔 모양이 생기고 이쪽으로도 뿔 모양이 생기고 이렇게 돌아가는 도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원이 생기는 거는 항상 그 축에 대해서 수직이게끔 이렇게 돌아가서 원이 그 도형 안에 생기기 때문에 얘는 요 꼭지점이 뺑 돌면서 원이 탁 돼버릴 거다, 맞지?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은 고정된 점이고 어느 축으로 해서 돌렸을 때 어느 모양이 나온다. 이건 문제 잘 물어본다. 이해되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회전체, 회전을 해가지고 뿔 모양으로 나오는 거를 원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 원뿔의 옆면, 이 친구를 옆면에 이 선을 모선이라 그런다. 이런 용어들. 원뿔대라는 거는 이 원뿔을 아까 마찬가지로 각뿔대처럼 각 위를 잘라가지고 만든 그 뿔이 아닌 친구. 그거를 원뿔대라 합니다. 회전체의 종류, 원기둥, 원뿔, 구원뿔대가 회전에서 만들 수 있는 도형은 요것들 등이 있다라고 했어. 등이 있다라는 거는 더 있단 말이지, 맞지? 근데 그냥 딱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을 돌리면 원기둥, 직각삼각형을 돌리면 원뿔, 반원을 돌리면 구, 두각이 직각인 사다리꼴을 돌리면 원뿔대가 된다라는 예시만 적어준 거예요. 아까 전에만 봐도 위에 막 더 이렇게 돌렸을 때 우리가 어떤 모양 나왔어?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돌아간 거 나왔잖아, 맞지? 근데 그 친구도 결국 뭐 원뿔 두 개 붙여놓은 거긴 하지만 등이 있다는 거는 더 많이 있다는 거죠. 회전체 성질 역시 회전축에 이렇게 돌아간 회전축에 얘가 회전축이잖아.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항상 그 도형은 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앵글 돌아간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회전축을 포함하게끔 이렇게 잘라버리면 그 안에서 나오는 도형들이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도형을 내가 이 사각형을 이렇게 회전을 해버렸잖아. 그러면 얘랑 수직으로 자르면은 여기가 돌아가는 이 원이 나오기만 해. 밑으로 이렇게 자르면은 그 원래 도형의 모양을 유지하게끔 나와. 이렇게 또 두 배가 된 사각형이 나와버리는 거지. 얘도 원래 이 도형을 회전을 시켰잖아, 맞지? 그럼 회전 안 시키고 옆면만 딱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자른 거.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설명한 것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괜찮아? 그럼 문제에서 봤을 때는 진짜 여기 있는 유형들은 그 앞에 있는 이 표하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다시 가서 공부를 할 거야. 그래서 그 공부한 걸 토대로 이런 유형들을 쭉쭉 자, 다면체가 아닌 것은 나는 앞에 내용을 딱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다면체다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여기 있는 문제를 풀게 된다 이거지. 뭐 유형 2번에 봐라. 면 모서리 꼭지점 개수 아까 전에 있던 거 다 나와 있지? 그걸 가지고 문제를 다 풀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 유형에 대한 별개의 설명을 한 게 아니고 아까 앞에서 한 번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유형 5번 그다음에 유형 6번 이런 것들 다 앞에 내용 한번 읽으면서 하지만 뭐 혹시나 744번을 한번 볼게요. 정다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다. 지금은 아직 정다면체에 대한 이해를 좀 덜 했기 때문에 이게 머리에 다 들어있지 않아서 이거 전부 다 잘 몰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 정다면체 아까 뭐 있다 했어. 이만큼이 있다 했습니다. 그럼 한번 보자.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나?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이 꼭지점에 면 몇 개 모여서 3개 모여있지. 얘는 여기 모인 면의 개수가 몇 개야? 요거 3개 있지.
근데 이 친구는 면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렇지, 4개가 모여있지. 당연히 쭉 다 다르겠지. 이런 거 틀린 거라고.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정다면체는 3가지다. 얘랑 했지. 니은 맞는 말.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진 다면체는 1가지다. 정육각형은 없죠. 이거는 삼각형, 이거는 삼각형, 이거는 삼각형, 이거는 사각형, 얘는 오각형까지만 해서 이루어진 도형을 만들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계속 보면서 머리에 넣고 이제 그걸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칠 수 있어야 되니까 이해를 토대로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여기도 봐라. 면, 모서리, 꼭지점 개수인데 얘는 정다면체는 항상 이 5개밖에 없으니까 그 5개 틀대로 표를 딱 만들어 놨으니 이거 정도는 외우고 있어줘야 답이 탁탁탁 나오겠지. 근데 외울 때 뭐라 했어?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냥 막연하게 외우는 게 아니고 도형을 머릿속에 그려서 이 도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딱 가지고 있어야 이걸 외웠을 때 안 헷갈립니다. 알겠지? 전개도. 전개도를 펼쳐서 하는 거는 보통 초등학교에서 많이 연습을 좀 한 게 있어, 맞지? 그걸 토대로 문제를 풀면서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가져오고 마찬가지 회전체도 자 이런 거 봐라. 아까 전에 얘기했지. 여기 딱 붙는 상태로 우리가 회전한 건 했지만 회전을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붕 떨어뜨려가지고 얘를 회전을 해도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어떻게? 요 안에 있는 부분이 요만큼 길이만큼 돌아가는 원이 되게끔 요 길이만큼 안에 원기둥이 생기고요. 바깥쪽의 길이만큼 크게 또 원기둥이 생기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 얘는 이렇게 속이 빈 형태가 나오는 거야, 맞지? 어떤 거? 아니지, 4번이 되겠지. 위에는 밑에는 큰 도형에서 작은 도형 빠진 거 4번 도형입니다. 이렇게 어느 축을 회전했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인지를 잘 체크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모양 이제 막 되게 다양하게 나오지, 맞지? 옳지 않은 것은 하는데 이거 딱 옳지 않네. 중간에 비워야 되는데 안 비웠잖아, 맞지? 이 도형이 되려 그러면 딱 여기를 축으로 회전을 해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렇지? 전체 단면도 그렇고 둘레 길이 전체 2회까지. 자, 둘레 길이 잠깐 얘기하고 문제 풀고 나서 질문 받겠습니다. 둘레라는 거는 이 친구를 두르고 있는 친구인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다. 이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 회전축을 포함하는 단면으로 자르면 꼭 이렇게 내가 돌아가는 도형의 2배가 나온다 했지. 그러면 얘한테서 나올 수 있는 우리 입체 도형은, 저 단면 도형은, 아이고, 진하게 내가 그릴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녹색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한 거야, 맞지? 그러면 얘는 8, 얘는 14. 이거 문제겠네. 단면의 넓이네, 넓이. 둘레가 아니고. 얘를 안 줄였으니까. 얘는 사다리꼴이잖아, 맞지? 그럼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합니까? 윗면, 아랫면 더하고요. 높이 곱하고. 그러면 윗면 8, 아랫면 14. 여기에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구하지. 전체가 주어져서 둘레를 구하라 그러면 둘레,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넓이. 거기에 맞게끔 계산해서 잘 구해줘야 된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입체 도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끝내고 문제 풀어서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